네, 방금 칸이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설명하는 중간에 등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이란 등호를 통해 두 개 이상의 수식을 묶어서 그 관계를 표현했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개 이상, 즉 관계는 혼자서 발생할 수 없죠. 둘 이상이 함께 있어야 표현할 수 있는 상대적인 관계를 표현한 것을 바로 등식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는 참 혹은 거짓, 이 두 가지 관계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등식의 관계에 따라서 등식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등식인데요. 항등식이란 변수가 어떤 수가 됐건 간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시 한번 볼게요. 3은 2 플러스 1이다. 자, 상수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상수들 다 더하면 3은 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항등식이고요. 오른쪽 한번 볼게요. 3x는 2x 플러스 1x. 자, x라고 하는 변수에 어떤 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식은 항상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항등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방정식 관계란 변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관계를 방정식 관계라고 합니다. 5는 2x 플러스 1이래요. x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5가 될까요? 네, 이 참을 맞추기 위해서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해를 푼다 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겠죠. 이 해를 풀어야만이 이 방정식을 항등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변수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관계를 방정식 관계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불능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불능이란 변수가 무엇이든 간에 그냥 가능하지 않은 항등식의 반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5는 0x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이 나와 있으면 변수에다가 어떤 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불능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좌변과 우변이라는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제가 아까 등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개 이상의 수식을 묶어서 관계를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말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러 가지 수식을 묶어서 표현한 것도 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5는 0x 플러스 1이라고 했지만 또 는 어쩌고 는 어쩌고 이렇게 나가도 된다는 뜻이죠. 이 좌변과 우변은 흔히 우리가 교과서에서 등호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모든 항의 합들을 좌변, 모든 우측의 항의 합들을 우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좌변과 우변이 있으려면 식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뜻이겠죠. 네,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모든 수학은 등식 포함, 부등식 포함 3개 이상의 수식을 비교하지 않아요. 네, 아주 특수한 경우에 3개 이상의 수식을 비교합니다. 관계식, 절대값 이런 거 표현할 때만 3개 이상의 수식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2개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 등호 혹은 부등호로 표현한 두 관계 안에서만 문제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등식의 성질을 볼게요. A가 B라면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C, A 마이너스 C는 B 마이너스 C, A 곱하기 C는 B 곱하기 C, A 나누기 C는 B 나누기 C, 단 C는 0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에 좌변과 우변, 양변에 같은 조건을 부여하면 그래도 결과는 계속 같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항이라고 해서 왜 좌변에서 우변으로 숫자를 넘긴다, 넘어갈 때는 음수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양수가 되더라, 부호가 바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우리는 좀 더 제대로 그 개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양변에 같은 조건을 부여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5를 넘기는 게 아니라요, 양변에 마이너스 5씩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항 정리라고 했을 때 양변에 같은 조건을 부과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요, 이런 등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조건을 부과하면 같다라는 게 한번 다른 경우에서도 있는지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부등식일 때는, 두 번째, 명제가 거짓일 때는. 자, 부등식일 때 한번 보시죠. 55는 2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둘 간의 관계를 표현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양변에 같은 조건을 한번 부과해 볼게요. 곱하기 0식을 한번 해보세요. 자, 좌변이 우변보다 큰가요? 아니죠? 자, 그러면 자, 명제가 거짓일 때 한번 봅시다. 자, 55는 20이다. 자, 양변에 0을 한번 곱해보세요. 네, 바뀌죠. 처음에는 거짓이었던 명제가 참이 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참이었던 명제가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등식일 때와 명제가 거짓일 때에는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방정식 문제를 푼다라고 하고 교과서나 문제집에 나와 있는 등식들은 일반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모두 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5는 2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식은 참을 전제로 해요. 네. 이게 거짓이라면요, 혹은 이게 부등식이라면요, 양변에 무슨 조건을 부과해도 같을 수가 없거든요. 같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등식을 풀 때는 넘긴다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 그런 개념 생각하지 마시고, 양변에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참인 명제의 관계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앞으로도 중학교 수학 쭉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